안녕. 내 안에 초콜릿 꺼내 먹을 노래.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즈입니다. 자, 내 안에 초콜릿 꺼내 먹을 노래가 이번 달로 벌써 3회 차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본인의 인생곡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추억을 떠올리거나 가끔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초콜릿처럼 꺼내 먹는 노래, 어떤 노래들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에 엄청 긴장해 보이는 한 분이 나와 계신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식입니다. 네, 이름만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건가요? 아니겠죠. 네. 그러면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 이야기에서 사무국장 역을 하고 있는 국장 역을 해? 네, 역할극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신가요 지금? 하여튼 이런 느낌이 되게 싫습니다. 인위적인 느낌. 아니 인위적이지 않게 하면 되잖아. 아니요, 이게 되게 인위적이고 왜? 이 밀폐된 공간에 앉혀놓고 마이크 헤드셋 이렇게 끼고 이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송에 게스트를 불러서 녹음하는 걸 지금 인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요. 폄하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이게 사람마다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이런 자리는 아주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0년 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네, 마지막 찬스. 제가 웬만하면 부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저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나오기 싫지만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게스트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큰 용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도로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인지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뭔가 녹음이 된다 그러고 이게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좀. 그러면 요번에 딱 방송 송출 한 달 되고 폐기할까요? 그럼 좀 편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렇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안 올릴게. 다시 듣기 이런 거 안 하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큰 용기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본인의 좋아하는 노래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한 본인이 좋아하는 이유나 그런 것을 이제 들려주는 건데 그건 알고 나오셨죠? 네네, 그렇죠. 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좀 이렇게 고르셨을까요? 이게 솔직히 제가 좀 자주 듣는 노래거든요. 일터를 안심이라는 동네로 옮기고 나서 주로 많이 들었던 노래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나름 8년째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이 듣던 음악이라서 요 한 8년? 네, 8년의 삶 속에서 이제 주로 제가 좀 들었던 노래들을 따로 좀 추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6곡의 노래를 듣고 나면 우리 8년 동안 이 안심마을에서 새롭게 중년의 시작을 한 거죠. 그 중년의 조국장님의 어쩌면 인생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를 하면서 첫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노래는 어떤 노래죠? 처음 노래는 그 5손가락의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이란 노래인데요. 웬만한 저희 또래 남자들은 수요일마다 아마 장미꽃 한 번씩 그치. 사보지 않았을까? 수요일에 그죠. 장미꽃, 비 오는 날 수요일에 장미꽃은 꼭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이 노래 때문에 이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죠. 한참 우리가 이 노래를 즐겨 들었을 때는 비 오는 수요일에 그 학교 앞에 왜 한 송이씩 트럭 같은 데서 그렇죠, 꽃을 이렇게 다 싣고 오셔서 한 송이에 그 당시 한 500원, 1,000원 했으려나? 그럼요. 500원,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에 비가 오면 무조건 생각나는 노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이죠. 그 사실 이 노래는 딱 안심마을과 관계 있는 노래는 아닌데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난 친구 때문에 이 노래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제가 이제 학교를 경산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알죠. 그때 당시 제가 1학년 때는 좌석 버스라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고 남부 정류장에서 차를 갈아타서 학교를 들어가는. 그죠. 네, 네. 이렇게 2번 갈아타고 가는. 영대를 가는 그렇죠. 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통학을 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비가 내리는 수요일 날 하교를 하는데 남부정에서 내리면 그 맞은편에 비닐하우스로 된 화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렸을 때 비가 오면 길 건너가서 꽃을 몇 송이 사서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나눠주다 보면 한 송이 남으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에게 드리기도 하고. 물론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주면 표가 나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친구랑 둘이서 동네가 가까워서 남부정류장에서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가다가 오늘은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고백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 예감에는 그 친구도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까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먼저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분이 그렇죠. 나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그 친구랑 연결을 해줬죠. 그럼 뭐 끝내 내가 너를 좋아한다거나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못하고. 눈치는 챘을 그치. 거예요. 눈치는 챘지만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구나. 친구랑 사귄 애도 절친이거든요. 네,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잠시 잊고 있다가 이 노래가 또 갑자기 또 확 떠올라서 이제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은 아니지만 마침 비가 엄청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날씨에도 딱일 것 같고 비 오는 수요일은 정말 모든 라디오 방송마다 이 노래가 한 번은 나오죠. 하루 종일 듣다 보면 10번도 들을 수 있는 노래. 5손가락이 부릅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파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슬퍼 보이는 오늘 밤에는 아름다운 꿈을 주고파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루던 내 마음을 그녀에게 주고 싶네. 한 송이는 어떨까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 한 다발은 어떨까 왠지 무거워 보일 거야. 시린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슬픈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에서 무거운 코트깃을 올려 세우며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왠지 무거워 보일 거야 시린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슬픈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에서 무거운 코트깃을 올려 세우며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네, 5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가사가 귀에 확 들어왔어요. 무거운 코트깃을 네. 올려 세우며. 그렇죠. 여름 장마철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겨울에 내리는 좀 비어서 좀 더 특별했었나? 그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어린 시절에는 홍콩 느와르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홍콩 느와르 하면 또 뭡니까? 바바리 코트. 바바리 코트는 무거운 코트깃은 아니잖아. 약간 비에 젖으면 의료적이 무겁거든요. 비에 젖으면 무거울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축축하게 젖은 바바리 코트를 깃을 세우면서 이제 빨간 장미를 다 끝내주는 거죠. 모든 옷은 젖으면 무겁습니다. 실험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노래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뭘까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까불거리고 막 이렇다는 느낌이지만 아우, 사실은 절대로 안 그렇죠. 되게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그죠. 낯가림도 심하고. 낯가림도 되게 심한 사람인데 뭐 우연찮게 제가 마을 축제를 3년간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뭔가를 행사를 책임지고 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제일 좋았던 시간은 축제 끝나는 날 저녁에 하는 뒤풀이죠. 뭐 끝났으니까. 아, 네, 홀가분한 그렇죠. 마음. 뭐라 그래야 되나? 힘들지만 또 그걸 무사히 잘 넘겼다는 안도감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끝났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뒤풀이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놀잖아요. 이제 박모 씨가 항상 제 휴대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기를 되게 원했었어요. 그 제가 휴대폰에 정리해 놓은 제가 듣는 노래들이 뭐 7080도 있고 뭐 90도 있고 그러니까 뭐 평소에 노래를 좀 많이 듣기는 하시잖아요, 맞죠? 그렇죠. 민중가요도 있고 뭐 요즘 노래들은 없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젊을 때 즐겨 듣던 노래들을 다 모아놓은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놀기를 좀 좋아하는 박모 씨가 있어요. 술만 좀 먹고 나면 맨날 형님 그 음악 좀 틉시다 뭐 이래서 하면 제가 항상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고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아.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대 나를 두고 이거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 맞죠. 또 축제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기도 하고 뒤풀이 하는 시간도 밤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경쾌. 물론 이 노래 가사는 뜯어보면 되게 슬픈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막 토요일 날 그대가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어쨌든 그 처음에 나오는 빠밤 빠바바바바밤 이 전주랑 그리고 뭐 그 경쾌함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 노래를 그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시작을 해서 음악을 틀어서 흥을 돋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 국장님은 흥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조금 친하거나 가깝거나 뭔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여겨지는 장소. 네. 그런 좀 소규모의 장소 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우.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온갖 까분과 막 네. 모든 게 나오지만 그럼 마이크 재질은 맞는 건데. 그렇죠.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뭐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될 것도 같고, 근데 또 그쪽 봤으니까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노래를 좀 듣고 네. 노래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네. 자,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 적시는 이 도시는 아름다워 아쉬움을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모든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은 영원한 너 그리움이 흐르네 이 밤은 영원한 너 그리움이 흐르네 어둠이 오면 외로워하며 우리들은 헤매지만 불빛이 흘러 가슴 적시는 이 도시는 아름다워 아쉬움을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모든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은 영원한 너 그리움이 흐르네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은 무슨 요일 밤이 제일 좋으신가요? 요즘은 금요일 밤이 제일 좋습니다. 금요일 밤은 그럼 주로 뭘 하시나요? 금요일 밤은 요즘은 제가 얼마 전까지 극혐했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유튜브 저걸 왜 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주로 뭐 어떤 걸 즐겨 보시나요? 이게 뭐 현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보는 유튜브는 유라시아 횡단 유튜브를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이 들어서 가진 돈 다 가지고 그렇죠. 떠나보자고 지금 네. 얘기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 거죠. 아. 있는 만큼 챙겨서 떠나보자. 원래 그렇게 막 떠나고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보면서 뭐 한번 해볼 용기가 몇 프로 정도 생기셨나요 지금? 지금은 사실은 50% 이상이죠. 오 진심인데 그 정도면? 네, 진심이죠. 진심인데 이게 보면서 그냥 도전한다는 것 그리고 이거 도저히 이런 거 싫어하잖아. 은근히. 싫어하죠.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 그 40살 넘어서 제주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겁나서 여행도 못 갔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장님이 의외로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좀 커밍아웃과 같은 그런 네, 방송이 될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그냥 갑자기 저한테 버킷리스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보자. 대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년 2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뭐 안 봐도 살면서 왜 그러세요? 지금 이 걔 라디오라고 좀 친한 척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딴 사람이 듣는다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안 보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본에서 몇 년 살았어. 그러게.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많이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유튜브 채널 얘기로 너무 길게 빠졌는데 다음 세 번째 노래로 넘어가 될까요? 네네. 자 세 번째 노래는 또 이 노래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소개해 주세요. 네, 이상은의 언젠가는인데요. 네. 그 제가 그 86년도부터 대학가요제에 푹 빠져가지고 그 대학가요제 전곡을 외우고 그때는 이제 테이프가 나오지 않을 때기 때문에 그 대학가요제 방송할 때
그 라디오를 켜놓고 녹음을 하셨어요? 녹음을 했어요. 설마? 네, 그래서 아. 86년도에 대상이 유열 씨고 금상이 이정석. 그때 17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17곡을 다 외웠었습니다. 지금 본인의 암기력이 좋다는 걸 자랑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중3 때니까요. 한창 잘 초롱초롱 할 때잖아요. 이 얘기 왜 하느냐면 그러면서 이제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88년도 강변가요제 이상훈, 네, 담다디. 그렇죠. 아, 난리 났었잖아 그때 이때 금상이 담다디는. 이상우,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참. 진짜 명곡들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그럼요, 다들. 이 노래 가사가 저희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랑할 땐 사랑인 줄 모르고 지금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중년의 나이가 저도 어느새 이제 50이 훌쩍 넘은 중년의 나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이거잖아요. 아니 그 갑자기 50을 훌쩍 넘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50을 훌쩍 우리 왜 이렇게 늙어버렸어 갑자기? 어? 네, 아, 50을 훌쩍 넘은 그러니까. 나이에 이 가사가 주는 매력이 너무 저한테는 이제 강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지금 계속 좀 틈틈이 듣고 있는 노래인데 가장 그러면 지나가 버린 것 중에 아쉬운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한 가지는 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이게 뭐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또 그전에도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뭐 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썼던 에너지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이 축난다는 느낌이 들었던 시절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현명하게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 누군가를 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에너지를 좀 더 나를 위해서 그렇죠. 혹은 내가 하는 뭐 다른 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군요. 그랬으면 좀 더 일찍 혼자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현재에 충실하고 이렇게 미래나 좀 앞날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요즘은 지나간 거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예전 일은 10년 전만 해도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이 걱정들이 아니면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주로 나중에 뭘 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앞으로 내가 좀 더 뭘 할까. 그래서 65세 넘어서 조금 땡겨 65세는 좀 지금 현재 건강 상태나 제가 보니까 이제 그걸로 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 만들지 않으면 체력을 좀 다지지 않으면 65세 때 유라시아 횡단에다가 잘못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이제 유라시아 횡단하는 방법이 겨울에 가는 방법도 또 편안한 있고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날씨 좋을 때 봄에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농담 삼아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개인의 이벤트가 네. 뭐 생일, 뭐 결혼, 뭐 승진 등등등 있는데 이때는 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장례는 주인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좀 미리 좀 살았을 때 돈도 받고 그렇죠. 부조받아가 확 쓰고 죽는 거지. 저는 자식도 없어서 누구한테 줄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주세요. 됐고요. 그러고 가는 것도 아름다운 방법이지 않을까. 네, 이거 더 네. 깊게 그렇죠.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요거를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지금 현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젊은 것들이 이럴 수 있으니 네. 그만하겠습니다. 특집을 한번 하죠. 네네. 4,5세기에서. 좋네요. 그 얘기 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한번. 네. 지금 방금 다시는 안 하겠다 하더니 또 일을 하나 만드셨어요. 저는 안 합니다. 네. 안 됩니다. 얘기를 꺼낸 사람이 무조건 해야 되는 원칙 아시잖아요. 네. 그럼 지나가버린 우리의 청춘을 애도하며 듣겠습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참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이상은의 언젠가는 들으셨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노래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준비한 자 초콜릿 같은 한 번씩 그 좀 꺼내 먹는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다음 노래는 정태춘 씨의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정태춘 씨는 제가 이제 처음에 알게 된 노래는 그 촛불 떠나가는 배 뭐 이런 떠나가는 배 서정적인 노래로 접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과 선배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놈의 까선배들 네 저를 손을 꼭 잡고 어디를 갔습니다. 거기가 고성동인데요. 북구 고성동. 그럼 영대에서 그렇죠. 그까지 그럼요. 손을 꼭 잡고 중간에 어디 셀까봐 손을 꼭 잡고 갔는데 거기가 철거 지역이었거든요. 뭐 철거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지역에 저를 데리고 이제 간 거죠. 가니까 거기도 호프하고 있었습니다. 후원 호프를. 그래서 막 그 정태춘 씨가 그 사전 검열 반대하면서 음반을 냈는 음반이 있어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노래로 옮겨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뭐 일어나라 열사여,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 뭐 버스꾸러미 노래 해서 핵에 관련된 노래, 나 살던 고향에서 일본 사람들이 기생강에 오는 이야기, 뭐 이런 노래들이 담긴 테이프를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 선배님이. 그래서 내 삶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선배 아니었으면 또 다른 선배가 손을 꼭 잡고 그랬겠죠. 또 다른 어딘가를 데리고 가서 또 뭔가 사줬을 거예요. 그랬겠죠. 아무튼 네. 그때 이제 정태춘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거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이런 노래를 감히 부를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거인이라고 느꼈는데 작년에 실제로 그분을 만났었거든요. 산청음악제에 가서 귀정사, 귀정사 지리산 밑에 귀정사의 10주년 행사에 이제 처음 본 건가요? 그렇죠. 저는 몇 번 콘서트를 갔었거든요. 그럼요. 그때 전국 투어 콘서트를 몇십 년 만에 한 걸 보러 갔었는데 굉장히 너무 멋있게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정태춘 씨도 굉장히 나름 젊었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저희보다 연배가 많긴 하지만 나이가 들었구나, 좀 어른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보니까. 그래서 되게 거인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행사에 일꾼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일단은 갔는데 가면 또 누가 손을 잡고 가던가요? 그렇죠. 볼 수 있겠구나. 좀 기대감도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말단일을 하다 보니까 공연은 이제 그 나이에도 거기 가서 말단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생노가다를 하셨구나. 나이는 내가 인규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인규 나왔습니다. 박모 씨. 박모 씨. 네. 네. 나이가 많은데 이 생각에 이 서열이 밀리는 같은 느낌인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뭐 잡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공연을 못 보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베인이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태춘 씨가 내리는데 멋있었죠. 너무 작은 거예요. 그쵸. 왜 최고는 굉장히 작은 맛이죠. 얼굴도 작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노래나 그 왜 방송에서 보는 공연 장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느낌인데 되게 거인이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큰 좀 사람이라고 생각을. 다부지고 막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인자한 이웃집 어른 같은 느낌. 옆집 할아버지. 그죠. 그 전까지는 와 너무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먼 사람. 거물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소박한 느낌? 그런데 역시 노래는 맞죠. 끝내줬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우리 조국장님이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정태춘 박은옥 씨의 92년 장마 종로에서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탑골 공원 담장 기와도 흠씬 젖고, 고가 차도에 매달린 신호등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건너 빌딩에 웬디 햄버거 간판을 읽고 있지. 비는 내리고 장마비 구름이 서울 하늘 위에 높은 빌딩 유리창에 신호등에 멈춰서는 시민들 우산 위에
맑은 날 손수건을 팔던 노점상 좌판 위에 그렇게 서울은 장마권에 들고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흐르는 것이 어디 사람뿐이냐 우리들의 한 시대도 거기 묻혀 흘러간다 저기 우산 속으로 사라져가는구나 입술 굳게 다물고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비가 개이면 서쪽 하늘부터 구름이 벗어지고 파란 하늘이 열리면 저 남산 타워쯤에선 뭐든 다 보일 게야 저 구로공단과 봉천동 국평산 동네길도 아니 삼각산과 그 아래 또 세종로 길도 다시는 시청광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자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 절망으로 무너진 가슴들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보라잡이 돌기들 문득한 박수 소리로 구역 깃을 치며 다시 날아오른다 하늘 높이 빨간 신호등에 멈춰섰는 사람들 이마 위로 무심한 눈길 활짝 열리는 여기 서울 하늘 위로 정태춘, 박원옥이 부른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궁금한 거는 네. 그 시청 광장 웬디스 햄버거는 아직도 있는지 제가 서울 안 살아서 잘 그 모르겠는데. 햄버거는 먹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아니요. 그냥 듣기만 들어봤잖아. 그렇죠. 웬디스 햄버거. 네, 먹어본 적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인생고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노래가 뭔가요, 제목? 네, 이 노래는 그래, 이 노래도 제가 하나쯤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그 87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가슴에 불을 지른 홍콩 느와르 예, 한참 고등학생 때 아닌가 이거? 맞습니다. 대표적인 노래죠. 영웅 본색의 당년정인데요. 누구인가요? 누구를 더 좋아하셨나요? 저는 그 주윤발? 아니요. 저는 장국영을 좋아했어요. 아하, 장국영.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주윤발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영화에서는 장국영을 되게 좀 흠모했죠. 흠모.
주윤발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자기 재산 전액을 어디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기부를 본것 하고 같아요.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작은 집에서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에서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이제 중년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거와 연동되어서 주윤발의 그 삶이 사실 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모범적이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쩍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확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감성이 훅 올라오시나요? 그냥 마냥 그 고등학교 시절이 좀 그리웠다. 저는 솔직히 장국영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생기고 또 막 그러니까. 그렇죠. 장국영보다는 약간 유덕화나 이제 유덕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장국영의 연기나 이 눈빛 그다음에 저는 지금도 최애는 양조인데 그 쓸쓸한 섹시미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양조위 눈에서 나오는. 그쵸. 그거랑 그걸 보면서 정말 장국영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 뭔가 그 쓸쓸한 눈빛 그 자그마하고 예쁘장한 어떤 그 얼굴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 쓸쓸함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홍콩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좀 멋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여자들은 주로 좀 이렇게 그 우수에 찬 그 주인공들의 눈빛과 그 양조위의 그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또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왕조현 매연방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영웅 본색의 이게 OST라고 해야겠죠, 그죠? 네, 요즘으로 OST죠. 장국영이 부릅니다. 당년정. 혹시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년정. 듣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説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走到明媚晴天，聲聲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笑面重現，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童年稚氣夢未污染，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此刻是添上新鮮。一望你。眼裏溫馨已通電，心裏邊從前夢一點未改變。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再度添上新鮮。
若起，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笑面重現，輕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童年稚氣夢未污染。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此刻是甜。목소리를 들으니까 장국영이 너무 갑자기 보고 싶네요. 아, 추억이 새록새록 맞습니다. 떠오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어떤 노래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또 어떤 노래를 이렇게 꺼내 보셨을까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거 45살 되던 해에 여기 안심마을에 이제 왔죠. 야, 근데 그것도 벌써 그죠? 10년이 다 돼 가려고 한다 그죠? 그렇죠. 벌써 그 올해 시간이. 이제 8년 네네, 차잖아요. 8년 차. 일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저는 일을 하러 왔다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일만 하러 온 건 아닌데 어쨌든 안심마을로 이렇게 옮겨오던 주 활동 무대를 옮겨오던 시기가 그 45살 되던 해거든요. 사실 그 해만 해도 저는 내가 중년이다 이런 느낌을 그쵸, 받지는 그때만 해도 젊었지 뭐. 네,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8년의 시간이 훌쩍 이제 지났잖아요. 지나서 이제 50도 이제 중반이죠. 제가 53시니까 이제 나이를 너무 하여튼 50대가 돼 가면서 이제 이렇게 중년이 가지는 것에 대한 의미 50이 이해합니다. 된다는 것. 네. 왜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지천명의 나이인데 도대체 뭐 하늘이 개코 뭐 하늘의 뜻을 알기 알 수가 없는 내 거예요. 마음도 모르겠구만. 재작년인데 그 제주도를 배경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주인공들이 저희 또래잖아요. 우리 또래 그쵸. 중년들. 예, 거기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그렇죠. 친구로 지내온.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동창회처럼 하면서 그 노래방이나 같은 데인가 클럽 같은 데에서 이 노래가 거기에서 나온 노래인가요?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 저 솔직히 제목 보고 좀 뜬금없었거든요. 아, 위스키를 좋아할 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에서 나오는 김연지라는 가수가 부른 위스키 온 더 락스인데 원래 원곡은 최성수가 불러. 아, 그럼 어떤 버전으로 노래가 나갔으면 좋겠나요? 저는 원곡. 아, 그래서 원곡으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성수 씨의 노래인데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사를 한번 쭉 음미해 보시면 뭐 행복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제 거짓이고 이 중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이제 그 삶의 모든 아픔과 이런 걸 다 품고 있는 뭐 그런 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노래일 것 같아서 마지막 곡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자, 노래를 듣기 전에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지금 어쨌든 50중년 이제 시작된 우리 조국장님에게 어떤 게 그래도 나에게 지금 소중하고 이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들게 하는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한번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가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에 단순히 일만 하러 온 건 아닌데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 조합의 창립부터 해서 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실무 책임자로서 해왔던 일들 이게 좀 마무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협동조합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협동조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좀 잘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협동조합.
이런 의미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조합원으로서 아니면 그냥 아까 내가 사무국장 역할 이런 얘기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측면에 한 부분이다. 단순한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하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좀 이 조합이 좀 안정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새로 그렇죠. 이거 또 이제 고민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다른 부분들도 있죠. 있는데 방송용. 은근히 지금 많이 방송을 지금 의식하고 얘기를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네네. 저 내면 속에 있는 소중함을 이해합니다. 궁금하면 이제 소주를 몇 병 갖다 놔야 되죠. 이거는 온전히 방송용입니다. 저렇게 방송용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최성수가 부릅니다. 위스키 뭐죠? 위스키 온 더 락. 위스키 온 더 락 함께 듣겠습니다.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모습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 오는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수에라 창가에 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도.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이고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
기온도와 와, 그냥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저희 노래네요. 그럼요. 여러분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내 안의 초콜릿 꺼내 먹을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플 땐이 노래를 자, 오늘 제가 생각했던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잘 몰랐던 요즘 조국장님의 고민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좀 나름 재미있고 빨리 금방 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뭐 비도 오는데 마치고 소주 뭐 한 잔 커요? 일정이 있습니다. 네, 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이제 나가주세요, 여러분.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에도 잘 식지 않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 뭐 여전히 장마철이니 오늘 아직 비가 왔을 수도 있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덥긴 한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엄청 무더운 한여름 날씨죠. 밤에도 더우실 텐데 그래도 좀 시원한 그런 잠자리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놓치지 마.